트럼프의 침묵, 이재명 민주당 쟁걸음. 트럼프 취임이 몰고 온 범세계적 회오리. 2025년 1월 20일은 역사에 어떤 날로 기록될까?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데? 라는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저 평범한 날 아닌가?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날인지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이날은 어떤 중요한 날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선을 전지구적으로 확대해 보면 그날은 분명 의미 있는 날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할 것이고, 다소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날이지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날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날이 국제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큰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그의 호언장담대로 그가 공식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휴전이 되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또한 놀랍게도 유의하게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깜짝 놀란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의 플로리다 말하라고 자택으로 날아가 면담을 가지고 사정해 보았으나 설득에 실패하고 결국 9년간 지켜오던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임을 발표하였다. 한편 트럼프는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회수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 등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선언이 단순히 트럼프가 괴짜라서거나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적 야욕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전지구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인들의 그릇된 패권 야망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을 뿐 아니라 건설 과정에서 미국인 3만 8천 명이 희생될 정도로 힘들게 완공시킨 운하를 파나마에 돌려준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파나마가 중국 공산당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홍콩계 회사에 두게 항구 운영권을 맡긴 것이 미국과의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니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준 것도 얼마 전 백세를 일기로 타계한 카터 전 대통령이고,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가장 연약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런 트럼프의 파나마 운하 환수 선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의 야욕을 꺾기 위해 외곽에서부터 차근차근 중국을 옥죄어가는 과정이며, 반대로는 미국과 미국의 우산하에 있는 자유주의 국가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지도에서 보면 파나마 운하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바로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해양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파나마 운하인 것이다. 그럼 파나마 운하를 전 세계 50개 이상 주요 항구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 허치슨 포트 PPC가 파나마 운하 양 끝단에 각각 위치한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7년 파나마 정부와 처음 계약을 맺은 이 회사는 2021년 계약 갱신을 통해 2047년까지 항구 두 곳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쯤 되면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을 트럼프가 강력하게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파나마 정부에서도 홍콩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덴마크는 유럽연합 소속으로 그린란드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근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트럼프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수하겠다고 하니 같은 동맹끼리 이럴 수 있느냐는 반응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면서 글로벌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덴마크의 역량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유럽의 역량이 그린란드를 러시아나 중국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고려해보면 트럼프의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수하여 미국이 북극해의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물론 현재 남한만의 대한민국 영토의 21배나 되는 그 넓은 그린란드에 사실상 원주민인 이누이트족들과 소수의 덴마크인들을 합해도 5만 6천 명 정도의 인구인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미국령으로 되는 것이 훨씬 이로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여 관리하는 경우 최근 온난화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북극 항로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전세계 자유진영. 미국은 물론 서유럽과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고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산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쟁거름. 나라 밖에서는 세계사를 재편하는 이러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과 맞닿아 있는 한국에서는 단편적인 뉴스만 나오면서 트럼프발 아무런 소식이 없다. 아니 그렇게 보일 뿐이나 실제 물밑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그런 의견을 이 자리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조용함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트럼프가 지난 2016년 트럼프 일기 때와는 달리 어떤 현안에 대하여 훨씬 세련되게 접근한다는 점이고 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겨루기는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필요하다. 2016년 당시 트럼프는 정치 초년생이 바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거친 공격을 방어해야 함은 물론 당시 공화당 내의 기득권 세력들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과정에서 외형적으로 요란한 소리에 비해 성과는 그렇게 크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지난 트럼프 1기를 거치는 동안 트럼프의 정치 철학이나 노선에 공감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생겨나 이제 공화당은 명실상부 트럼프당이 되었는데다. 보수 정통 싱크탱크인 헤리테지 재단이 선거 과정에서부터 트럼프와 협력하면서 선거 공약 등을 세밀하게 다듬고 조율하였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든 탓이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부통령 후보를 J.D. 벤스 같은 젊고 유능한 인물들을 기용하고 무엇보다 그의 큰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중량감 있는 핵심 측근으로 활약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게 되면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정부 주요 보직에 배치하도록 보좌하고 있는 것도 트럼프의 운신의 폭을 훨씬 세련되게 해주고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당대 최고의 천재인 일론 머스크까지 선거 유세 과정에서부터 트럼프 진영에 가세함으로써 이제 굳이 트럼프가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단계는 그의 용감한 전사들이 앞장서 반트럼프적 저항 세력들과 싸워주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결 여유있게 본인이 직접 나설 때만 가려서 나서도 일기 때보다 훨씬 더 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변화와 이것이 전지구적으로 어떤 변화로 연결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당시 냉전의 막바지에 대립하고 있던 구소련이 참여하여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소련은 물론 동구권 소련의 위성국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됨으로써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었다.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된 소련은 건국 69주년을 4일 앞둔 1991년 12월 26일 최종적으로 붕괴하였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새롭게 국제사회에 등장하였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 진영 또한 막을 내리며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이념적으로 대립하던 냉전 시대가 자본주의 세력의 승리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막을 내렸다. 출처 나무위키. 제일 먼저 물밑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재명이 지난 1월 2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히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였다. 놀라운 얘기이다.
근본적으로 이재명은 기본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개돼지 정도 수준으로 보는 극단적 분배 정책인 포퓰리즘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소신을 버리고 갑자기 정반대의 성장을 들고 나오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연실색해 만들었던 것이다. 이재명의 변신은 끝이 없다. 미국에 대해선 자신이 살기 위해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정반대의 주장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소위 친일의 경기를 일으키는 좌익들의 반일본 적대적 노선은 한국 좌익들의 핵심 중 핵심에 해당되는 노선이고 그 뿌리도 깊다. 문재인 시절 노저펜 운동을 보더라도 그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적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다. 그만큼 그들의 이면 세계는 친북, 친중국을 넘어 종북, 종중공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인간 집단들인 것이다.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 가까운 문재인 시절을 떠올려 보더라도 이재명이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천지개벽에 가까운 변화이다. 물론 이것은 실제 이재명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기보다 잠시 그에게 덧씌워진 종중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재명이 1월 22일 영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한 내용인 대한민국의 잠재적 차기 대통령 이재명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2월 1일 공개되었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고 현재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한미일 삼국 협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일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에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든 과연 이 말이 이재명이 한 말인가 의심스러우며 정신이 혼미할 정도이다. 이재명은 2022년 10월 10일 실시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은 또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우길기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며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원래 시작은 작게 시작한다고 했다. 일제 침략이 임박했던 구한말이 생각난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은 빠르게 증강되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도 왜 일본을 끌어들이느냐? 그건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우리 자체 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 최초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친일 국방, 더 나아가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고까지 했던 자이다. 이재명 변신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적.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의 논평을 통하여 경제외교 분야의 실용주의를 강조한 흥묘백묘론을 내세운 것과 관련 이재명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지역화폐 등 포퓰리즘성 기본사회 시리즈부터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또한 기업들이 반대하는 상법계약은 중단하고 상속세 및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로 들어있던 북중러 적대시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대외정책 기조도 수정해야 한다며 굴종적 대북 정책도 폐기해야 하고 한미동맹 경시, 극단적 반일 감정 자극, 쇄신 행태로 대변되는 친중 행보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정도 맞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들이 이재명에게 요구하듯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이에 따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 또 그런 자세를 일관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이런 변신이 너무 이상하기에 유승민 전 의원은 우양우 클릭으로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조급함과 초조함만 보일 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며 말 바꾸기는 기회주의일 뿐 실용주의가 아니다. 이 대표의 실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신종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런 정치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도 이렇게 때론 바른 말을 하는 때가 있다.